활동지 17번 소비전력 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전압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위차가 곧 전압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게 전위라는 건데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가 전기 회로에서는 요 전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일단 뭐냐면 전기 회로에서 뭔가를 계속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누구를 계속 흐르게 할까? 네,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로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로 비유는 수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전기 회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로에서 이렇게 펌프로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겠고,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이 내려간 물을 다시 펌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데, 수로에서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유는 이쪽엔 높은 곳에 물이 있고 이쪽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차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차가 크면 클수록 물이 더 세게 흐르겠죠. 그래서 수로에서 높이 차가 클수록 물이 더 세차게 흐르듯이 전기 회로에서는 뭐가 클수록 센 전류가 흐를까요? 네, 이 높이 차의 역할을 하는 게 전압 또는 전위차. 그래서 전압이 클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압을 제공해 주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가 이 전위를 확 끌어올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회로 양쪽에 이 전위차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전지 배터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수로를 전기 회로라고 비유하자면 펌프가 바로 이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이 배터리 전지고요. 높이 차가 바로 전위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차랑 이 수압이랑은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전위차가 곧 전압이고, 그래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보면 되고, 전류가 흐를 때 이 전구에 불을 딱 켜듯이,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전류는 흐르면서 전구를 이렇게 밝힌다. 네,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거 무슨 법칙이죠? 기억나시나요? 옴의 법칙입니다. 옴이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옴의 법칙 식이 어떻게 되죠? 이제 전압을 V, 전류를 I,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V는 IR.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복습이니까 훅훅 넘어가고,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고요. 흐를 유자를 써서. 그럼 전류의 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선의 단면을 잘라요. 단면을 자르면 이만큼이겠죠? 이 단면에 1초에 전하량이 몇 개 지나가냐? 그게 바로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t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q라고 하면은 전류의 세기는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하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짧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쓰면 전류의 세기 I는 Q, T분의 Q다. 참고로 이 전하량은 소문자 Q를 쓰기도 하고 대문자 Q를 쓰기도 하거든요. 둘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Q는 전하량이라는 거. 그 열 단원에서 나오는 Q1, Q2 열 효율 할 때 나오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하량도 Q를 쓰는데 대문자도 쓰고 소문자도 쓴다. 자, 그 다음에 전류는 단위는 뭘 쓸까요? 단위는 이 Q의 단위가 쿨롱이고 이 시간의 단위가 세크잖아요. 그래서 쿨롱 퍼 세크인데 이거를 또 암페어라는 단위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단위는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 네, 전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나시겠지만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실제 이동 방향과는 반대이다. 그러니까 전자가 음전하를 띠잖아요. 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자, 이거 다 복습 내용이고. 그래서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1쿨롱의 전하가 지날 때의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1A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로 복습 내용이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 소비 전력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이런 상황을 봅시다. 저항이 R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였대요. I. 그때 그러면 시간 t 동안 흐르는 전하량은 얼마예요? Q는 IT겠죠.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죠. I는 T분의 Q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하면 Q는 IT. 자, 근데 이 저항 양단에 전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 양단에 전위가 차이가 나거든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저항을 통과하기 전이랑 통과한 후가 그 차이를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이 V였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위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요 안에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 저항에. 그러면은 이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통과하게 되면 E를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W는 QV, W는 QED. 그래서 이것 중에서 우리는 요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전하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뭐 W라고 해도 되고 U라고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 전하량 Q 곱하기 여기에 전압 V입니다. 오케이? QV. 근데 이 Q가 뭐야? IT잖아요. 그래서 IT 곱하기 V고요. 보통은 VIT 요 순서대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VIT가 뭐냐? 요 전압이 V일 때 전기장이 전하를 이동하면서 한 일이 바로 VIT다. 그래서 이만큼 저항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U는 VIT가 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옴의 법칙이 V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V 자리에 저 IR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IR 곱하기 IT니까 I 제곱 RT가 되겠고요. 또는 이번에는 I는 R분의 V잖아. I 자리에 요거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 R제곱분의 V제곱 해서 어떻게 되냐? R분의 V제곱 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 저항에서 전기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일 한 만큼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된 에너지는 VIT는 I제곱 RT 또는 R분의 V제곱 T입니다. 자, 단위는 뭘까요? 단위. 네, 소비되는 에너지니까 단위는 Joule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소비 전력이란 건 뭐냐? 소비 전력이란 건 뭐냐면 1초 동안 그 저항에서 소비된 전기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비한 총 에너지는 이렇게 VIT인데 그럼 1초당 소비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 이거를 소비 전력을 언급한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게 전자제품의 성능이랑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전자레인지를 쓰는데 소비 전력이 500짜리가 있고 1000짜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1초에 500줄만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거고, 이거는 1초에 1000줄만큼 에너지를 사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거거든요. 뭐가 더 빨리 데워질까요? 네, 더 많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라는 건 1초 동안 저항해서 소비된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고, 뭐 소비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했다, 썼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그걸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 이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의 성능을 바로 이 소비 전력이랑 직결이 됩니다. 아무튼 이건 1초 동안 저항해서 소비는 전기 에너지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1초당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T분의 U를 하면은 VIT가 아니고 VI가 되겠고, I 제곱 RT가 아니고 I 제곱 R이 되겠고,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 전력의 식입니다. 소비 전력의 영어로 파워거든요. 그래서 파워는 R분의 V 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단위는 뭘 쓰냐? 단위는 요게 줄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세크잖아요. 그래서 줄 퍼 세크를 쓰고요. 근데 줄 퍼 세크가 또 다른 말로는 와트입니다. 와트. 우리 이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와트. 그 산업혁명의 아버지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네, 와트, 줄 퍼 세크. 그래서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보면은 막 1000와트짜리가 있고, 편의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700와트짜리가 있고, 뭐 1500와트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게 다 소비 전력을 나타낸 거고, 소비 전력이란 곧 그 전기 제품의 어떤 그 성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가. 네. 자, 확인 문제 1, 2번.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9V고, 9V가 여기 양단에 전위차가 9V였대. 그 다음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저항은 R은 I분의 V죠. 그래서 3분의 9 하면 3 단위는 옴. 자, 3옴인 저항에 걸린 전압이 6V면은, 여러분들 저항의 단위는 옴인 거 아시죠? 저항은 얼마나 이렇게 전류를 방해하냐 이건데, 저항의 단위는 옴을 씁니다. 자, 3옴 걸린 저항에서 6V면 소비되는 전력은, 자, 소비되는 전력은 위에 걸 쓰겠죠. 그럼 이제 식을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쓰면 돼요. VI를 쓰거나 I제곱 R을 쓰거나 R분의 V제곱을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압 V랑 R을 알고 있네요. 그럼 요 마지막 식을 쓰는 게 좋겠죠? 전력은 R분의 V제곱은 3분의 6의 제곱 하면은 위에는 36, 3 돼서 12와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저항이 연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연결과 무슨 연결?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한 거를 직렬 연결, 직선으로 연결한 연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이렇게 갈래길이 생겨서 두 갈래길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연결한 거를 병렬 연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 이때 요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되고 전류가 어떻게 되고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둘 다 상황은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에서 제공해준 전압은 V야, V. 둘 다 V야. 그리고 이 전체 전류의 회로가 있어요. I만큼 흐르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전압이란 건 이 두 부분의 전위차거든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전위차를, 그러니까 저항 R1의 양 끝의 전위차를 V1이라고 하고, 저항 R2의 양 끝의 전위차를 V2라고 하네요. 근데 병렬 연결은 V1, V2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차인데 병렬 연결은 똑같아. 요 R1에 V1이라는 전압이 걸렸으면 R2에도 똑같은 V라는 전압이 걸려야 되고 그게 전체 전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V가 V2, V1이랑 다 같습니다. 반면 직렬 연결은 요 전체 V가 있으면 이거를 둘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전체 V가 있으면 V1과 V2가 이 두 가지를 이 전체 전이차를 나눠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전이차가 12V다. 근데 V1이 뭐 9V다. 이러면 이쪽에는 3V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V1이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이차가 똑같아. 전체 전이차랑 요 R1에 걸린 전이차랑 R2에 걸린 전이차랑 다 똑같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직렬 연결에선 전류가 일정해. 전체 전류 I나 여기 R1을 지나가는 전류 I1이나 R2를 지나가는 전류 I2나 똑같아요. 복습이니까 깊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반면 병렬 연결은 요 I가 가다가 이 양쪽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진 거의 합이 전체 전류입니다.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에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은 이 두 개 저항을 합친 거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이런 신기한 식이 나옵니다. R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분의 1입니다. 이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저항을 여기다 더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요 병렬 연결에서의 R 값은 작아집니다. 근데 직렬 연결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더 달아주잖아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했을 때 점점 그 값이 커지겠죠. 저항은 이제 음수 저항은 없거든요. 다 양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하면 전체 저항이 커지고 병렬 연결을 하면 전체 저항이 더 작아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소비 전력이거든요. 자, 소비 전력이라는 건 P는 뭐 VI인데 여기서 지금 요 외부 전원이 V로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VI보다는 R분의 V제곱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랬을 때 R분의 V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1 플러스 R2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직렬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R3, R4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커지죠. 요 식의 분모가 커지잖아. 분모가 커지면 요 소비 전력 P 값은 감소합니다. 감소. 저항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반면 이 오른쪽 상황을 봅시다. 병렬 연결 여기서도 P는 R분의 V제곱인데 그러니까 V제곱 곱하기 R분의 1이잖아. 근데 R분의 1이 뭐예요? 요거지. 그러니까 V제곱 곱하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도 더 저항이 생겼다고 해보자.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났어. 저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자체가 늘어나겠죠. 요 괄호 안에 있는 값 자체가 늘어날 거야. 저항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말은 소비 전력이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하는 경우에는 저항의 수가 증가하면 전체 저항값은 감소하는데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 저항의 수가 증가하면 전체 저항값은 감소하고 근데 전체 소비 전력은 P값은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항값이 3옴인 저항 두 개, 둘 다 3옴, 3옴이래요. 파란색으로 바꿉시다. 9V 병렬 연결했대. 9V 전압을 걸었대. 전체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전체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근데 V는 이제 9의 제곱을 하면 되고 R분의 1인데 R분의 1이란 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잖아요. 병렬 연결했으니까. 그럼 9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81 곱하기 3분의 2니까 54W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회로의 직렬로 연결한 저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소하고 병렬로 연결한 저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소비 전력 단원 살펴보았습니다.